네, 여러분,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문서화 요구사항 할 건데요. 일단 이제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좀 따뜻한 국물이 좀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이면 이렇게 메뉴도 뭔지 좀 한번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물어도 보고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어떤 강의의 특성상 뭘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여기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께서 예, 맛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좋은 답변을 많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바로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아이고, 순댓국이요. 순댓국 맛있죠? 예, 우리나라 순댓국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또 얼굴 이렇게 뵙고, 스파게티도 드셨네요. 네. 아이고, 구내식당도 계시네요. 예, 구내식당, 요새는 또 구내식당이 굉장히 인기예요. 그죠? 우리가 사먹는, 그러니까 개별식으로 사먹는 것들이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예, 구내식당이 많이 인기라 그래요. 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오프라인 이런 데서도 한번 뵈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일단은, 예, 거기까지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화 요구사항, 여기서는 좀 간단해요. 그죠? 예, 문서화 해야 될 거. 여기 보면 방침 문서화 하라 그랬죠. 우리 5.3항. 그 다음에 목표 5.4.1항. 이것도 문서화 하라 그랬고, 품질 매뉴얼도 문서화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도 문서화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기준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문서화 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아까 좀 전에 봤죠. 여기 QMS용 소프트웨어 문서화해라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이것들 다 문서화해라. 기록도 문서화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록이 어떤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기록도. 그 다음에 조직이 여러분들이죠. 그죠? 우리 회사들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이나 운영 여기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들도 이것도 문서화해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GMP 하는데 요거는 좀 필요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화해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도 여러분들이 보니까 요 기록은 남기는 게 좋겠어. 그랬는데 그거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지 말고 문서로 남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서 얘네들도 문서화해라. 예를 든다면 이물관리 SOP. 우리 SOP는 우리가 절차서를 말하는 거죠. 절차서. 그죠? 예, 제가 글씨 쓰기가 빨리 쓸 수 있어서 SOP 알파벳이라서 그래서 SOP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절차서지요.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시저. 절차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문서화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 매뉴얼. 매뉴얼은 적어도 이래야 돼. 우리 아까 보면 적용 범위를 여기 4.2.2항에다가 기록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 아까 2항, 큰 번호 2번, 적용 범위에서, 그죠? 이 품질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품질 매뉴얼 문서화 나오고요. 품질 매뉴얼에는 적용 범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절차도 나와 있어야 된다. 그죠? 1번. 얘가 2번. 제가 번호를 매기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러는 건데요. 문서화된 절차라는 거는 예를 든다면 매뉴얼에서는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어떤 절차서에 따른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죠? 안 써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조 문서. 예를 든다면 위험관리 같으면 ISO 14971 이런 거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 기술. 요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4.1.2항에서 봤던 프로세스 맵이나 뭐 프로세스 차트 그거 가지고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서의 구조. 예를 든다면 매뉴얼, 절차서, 그 다음에 지침서.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당연히 품질 매뉴얼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지적사항은 적용 범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적용 범위. 그래서 적용 범위는 처음에 최초 심사할 때는 대부분 잘 돼 있는데 중간에 품목군이나 품목 추가가 됐을 때 추가된 거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같은 품목 저거라면 안 바뀔 수도 있는데 품목군이 달라지면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품질 매뉴얼에다가 적용 범위를 하는데 잘된 거는 품목군별로 하는 게 좋아요. 품목군별로. 그래서 이 품목군에서는 이렇다. 근데 보니까 우리 회사 제품이 품목군이 다르지만 거의 같은 종류라 다 똑같다 그러면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품목군별로 다르면 품목군별로 적용 범위가 나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그 좀 지적사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적사항에서 두 번째는 문서화된 절차도 없고 안 정해져 있고, 세 번째 참조 문서도 안 정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회사 갔더니 우리 고시 있잖아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요거 고시 요거 현재 요 내용만 그냥 타이핑만 쳐놨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단어도 조직은 이 단어를 써가지고, 조직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회사니까 뭐 대표 이사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조직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그것도 안 바꾸고 이 고시 자체를 그냥 타이핑만 쳐놓은 회사들이 간간히 있었어요. 결론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지적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꼭 요 사항들이 빠져있지 않은지 보셔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주 지적사항이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하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요, 고시만 타이핑 쳐놓은 데도 있는데 어떤 회사는 ISO 9001 요것만 있는 데도 있었어요. 이거는 ISO 품질 매뉴얼이지, ISO 9001에 대한 품질 매뉴얼이지 13485, 즉 우리 고시 GMP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죠. 그죠? 9001에다가 플러스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의료기기 쪽 요구사항. 그쵸?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파일. 그죠? 요거는, 요번에 ISO 13485은 16년판에 추가된 건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제 제표라고 부르는 거죠. 제표. 아마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그 GMP 심사할 때. 요 4.2.3항이. 4.2.3항이 제일 많이 나오고 요건 추가된 건데, 모델이나 품목별로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약처에서 발간된 제품 표준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이거대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국내는 그거대로 하면 되는데 이 내용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요 가이드라인에다가 플러스해서 혹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유통에 대한 것이 빠져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유통 플러스 UDI가 빠져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통은 보면 우리가 GMP인데 설마 상업적인 유통은 아니겠죠. GMP는 상업적인 유통에는 관심이 없죠. 그죠? 의료기기 자체의 안유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통은 어떤 사용자한테 인도되기 전까지, 예를 든다면
2에서 8도,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70도,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우리가 C를 받을 때는 어떤 90cm의 어떤 책상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손상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국내 GMP 할 때는 그것까지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유통이다.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제표가 나와야 되고 첫 번째로 지적사항으로는 지적사항. 첫 번째는 허가증하고 인증서하고 상이에요. 달라요. 제표가. 가장 대표적인 지적사항이겠죠. 서로 똑같아야 되겠죠. 우리는 허가한 대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허가증하고 달라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 구은추가나 품목 추가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사항. 어떤 제조 방법 이런 것들. 제조 방법을 뭐라 그랬냐면 제조원의 제조 방법에 따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실제로 우리 이제 허가증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제품 표준서에서는 실제로 우리 방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를 넣던지 플로우 차트를 넣던지 또는 인용을 해야 되겠죠. 인용. 어떤 작업 표준서에 따른다 뭐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UDI가 안 정해져 있다든가 사용 방법이라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상이에요. 또는 허가증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은 설계 문서하고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다 지적사항이겠죠. 그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시험검사 쪽에서는 우리가 시험검사라 그러면 수익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떤 전수는 뭐 전수라고 쓰면 끝이죠. 전수검사. 전수 다 검사하니까. 근데 만약에 샘플링인데 ISO 2859-1 써놓으면 안 되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엄격도나 검사 수준 AQL이 나와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엄격도, 검사 수준, AQL 이런 것들. 샘플링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샘플링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이를테면 13개의 샘플을 해야 되는데 8개만 샘플을 하고 합격해서 물건이 출고가 됐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검사 다 제대로 안 하고 물건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큰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 이런 것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이거 제품 표준서 가장 중요해. 그죠? 꼼꼼하게 내용을 보셔야 돼요. 허가증하고 똑같아야 되고 제조 방법 이런 거 빠지면 안 되고 UDI나 그다음에 샘플형 방법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에는 의료기기에 대한 체외진단도 마찬가지죠. 체외진단은 이 앞에 체외진단 의료기기 파일 이렇게 돼 있는 단어만 그렇게 다 다르지 내용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료기의 일반적인 설명, 용도, 목적, 기재사항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된다. 사양, 그 다음에 제조, 포장, 보관, 유통,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및 측정, 그 다음에 설치 서비스 다 나와 있어야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서관리. 그죠? 문서관리가 옛날에는 원래 4.2.3항이었어요. 바로 전 규격에서는. 그런데 여기 의료기기 파일이 들어오면서 얘가 4.2.4항으로 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4.2.5항이 기록관리죠. 기록관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서하고 기록을 알아야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는 게 관리가 아니죠. 뭔가 이거 건드리는 게 관리죠. 그죠? 그럼 뭘 건드리라는 거야? 1번부터 여기 8번까지예요. 관리하라는 거는.
결론은 그래서 문서는 뭐가 문서고 기록이 뭔지 알아야지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문서 관리, 기록 관리니까. 그런데 머릿속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의미는 알겠는데 말로 탁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결론은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서는 우리가 품질 시스템 상에서 일을 하는 기준들이에요. 기준이 되는 것들. 기준이 되는 거. 예를 든다면 SOP, 그다음에 절차서, 그러니까 SOP, 그다음에 그 지침서, 제품 표준서 이런 게 다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일을 하니까 이게 문서예요. 그다음에 기록은 이 기준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성적서, 일지, 점검표 이런 거 다 기록이죠. 그래서 문서는 이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가 SOP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문서화된 절차를 하라 그랬잖아요. SOP,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검토, 승인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이 SOP 상에 누가 검토하고 승인하고 이게 나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바꾸거나 할 경우에는 갱신, 재승인.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서의 변경이나 최신 상태의 식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매뉴얼이나 절차서 앞에 보면 뭐 리비전 1, 2, 3 또는 ABC 뭐가 바뀌었다 이게 나오죠. 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개정 상태, 최신본 상태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근데 요것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이거는 지적의 1번이에요. 지적사항이 어떤 게 나오냐면 매뉴얼 절차서는 잘 돼 있는데 작업 표준서 이러는 것들은 문서 번호도 없고 리비전도 없고 날짜도 없고 다 없어요. 페이지도 없고 엉터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생각해 본 건데 컨설팅에서 해준 것들은 그나마 표준 양식을 쓰니까 그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혹시 어떤 회사들은 작성한 것들은 이런 게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할 게 없이 그런 걸 작성할 때는 그렇게 잘된 표준 양식을 쓰면 빠뜨릴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꼭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이나 최신 개정 상태가 식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서의 유효본이 이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시험검사하는 방법이라면 시험검사하는 쪽에 그 방법 어떤 인스트럭션, 절차서, 지침서가 가 있어야 되고 샘플링 한다면 샘플링 그 규격이 그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전에 어떤 회사 갔더니 샘플링 검사인데 무조건 5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 이상해서 규격을 보여달라 했더니 없다 그러는 거면 이 5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5개 하라 그랬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규격도 있어야 되고 그 5개가 수량이 바뀌죠. 로트 수량에 따라서. 근데 그냥 똑같이 5개 하면 잘못하면 샘플링 수량이 잘못되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문서가 읽기 쉽고 쉽게 식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 출처 문서. 외부 출처 문서는 출처가 예를 든다면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내부 출처 문서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고 출처가 외부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죠. 외부 출처가. 결론은 그래서 이를테면 뭐 시약처나 ISO 규격 스탠다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식별하고 배포 어디다 배포했는지 그런 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목록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영업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설계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손상이나 손실을 방지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보유할 경우 식별을 쓰라는 거예요. 식별. 원래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버려야 되는데 의료기는 약간 특성상 법에서 얼마 동안 가지고 있으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수명주기 동안 또 갖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과거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식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본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거죠. 식별. 그래서 식별은 예를 들어 고무인을 할 수도 있고 고무인. 어떤 하드카피라면 고민을 해도 좋고 만약에 우리가 ERP나 어떤 그런 전자적인 형태로 문서를 관리한다면 폴더를 별도로 해서 별도 관리하는 게 맞겠죠. 그죠? 헷갈리지 않게끔. 예. 그래서 식별을 해라. 근데 그게 요 SOP 상에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문서가 어떤 바뀌거나 하면은 이제 바뀌면 당연히 최초 승인권자나 권한이 위임된 사람이 당연히 승인해야 되고 일반적인 얘기죠. 이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효력이 상실된 관리문서 한 부를 최소한 수명 주기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가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품질 매뉴얼이나 품매 또는 제표에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ISO 13485를 인증받은 업체들은 좀 잘 돼 있어요. 품질 매뉴얼에 어떤 제품은 수명 주기가 몇 년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옛날에 최소한 5년, 시판 후 2년 이게 없어졌어요. 16년판에서는. 요번 고시에서는. 그냥 첫 번째가 수명 주기고 두 번째는 기록보다 그 이상 많이 기록이 5년이라면 효력 상실 문서는 뭐 6, 7년 해야 되겠죠. 네, 기록은 있는데 그거를 시험 검사한 이 문서가 없으면 뭐 그 어떤 정당성 입증하기가 많이 부족하죠. 결론은 그래서 수명 주기가 1번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록보다 더 길게. 그래서 여기서 나와줘야 될 거는 이 문서 관리 쪽에서 SOP 나와야 되고 두 번째가 외부 출처 문서 관리대장 나와야 되겠죠. 여기 관리하라 그러니까 외부 출처 문서 관리대장. 세 번째는 문서 관리대장. 전체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문서의 목록. 그리고 문서 목록에도 보면 심사에 가보면 매뉴얼 절차서는 돼 있는데 작업 표준서나 지침서 레벨은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그것도 다 문서죠. 그죠? 작업 표준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플러스 해야 될 게 우리가 첨부문서 있잖아요. 사용설명서. 이것도 여기다 등록해 놓는 게 맞아요. 그것도 첨부문서도 작성 연월로 해서 리비전 관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법에서. 근데 이제 어떤 게 최신 건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쉽게 관리하려면 문서 목록에다가 같이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여기서는 이제 준비해야 될 뭐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도 지적사항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문서의 어떤 형태를 띄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서 번호, 날짜, 리비전, 페이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지적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명 주기 꼭 이제 정해놔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허가증이나 인증서에 보면 멸균 제품은 허가증이나 인증서에 뭐 3년, 1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전기 의료기기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해당 사항 없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해당 사항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가할 때는 그걸 안 써준 그렇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써준다는 거지 수명 주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수명 주기 꼭 정해서 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록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에 따른 결과물들.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게 SOP가 나와야 되겠죠. 이거. SOP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기록의 목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록이 있는지. 세 번째는 요 SOP 상에서 요 추가된 거 16년판에 추가된 건데 개인 건강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요, 여기서도 지적이 많이 나와요. 품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의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라. 이거는 그냥 가번은 당위성이죠. 두 번째는 기록의 식별, 우리는 어떻게 식별할 건지, 어디다 보관할 건지, 보안하고 완전성에 대한 거, 검색, 보존 기간, 이거에 대한 SOP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번에 추가된 거거든요. 16년판에. 그래서 보안에 대한 것도 추가돼 있어야 돼요. SOP상에. 보안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그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이 보안 기록이냐 이거예요. 미국 FDA 그 QSR에서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GMP에서는 요번에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은 우리가 이제 기록 중에서 이런 것들이 보안 기록이다 이런 걸 정해놓고 예를 든다면 어떤 시건 장치가 되는 데다가 보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안. 기록의 보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어떤 이제 인터넷 이게 연결돼 있지 않은 어떤 그 디스크 이런 데다가 뭐 저기 PDF로 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다든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완전성은 어떤 거냐면 기록에서 양식이 있는데 쭉 내용을 양식에 있는 제목별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어떤 빈칸이 있다든가 빈칸 안 쓴 거죠. 뭐 완전하지 않죠. 안 썼으니까. 그다음에 페이지가 없다든가 또는 예를 든다면 성적서인데 페이지가 1에서 3페이지짜리예요. 그럼 근데 요 1페이지에는 그 제품에 대한 이력이 쭉 나와요. 뭐 제조번호, 그다음에 제품명, 누가 검사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는데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는 그냥 이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장만 떨어져 나가면 2페이지나 3페이지는 이게 어떤 제조번호의 2페이지, 3페이지인지 모르죠. 이거는 이제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문서화해 놓으라는 거예요. 완전성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기록에 포함된 개인 건강 정보. 이것도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고객 불만을 받았는데 거기에 개인 건강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래서 요 방법상으로 보면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약서를 기록에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그 개인 건강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록을 보안 기록으로 해서 어떤 시건 장치가 있는 데다가 보관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방법을 규정하고 실행하라 그랬는데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이렇게 써놓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관련 규정이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써놔야지.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은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랐다 이렇게 써놔야지 이것만 써놓고 이거를 방법을 규정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참조 문서죠. 그죠? 참조법.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록은 읽기 쉽고 즉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며 예를 든다면 심사가 갔는데 기록을 보여달라 했더니 30분 정도 있다가 뭐 한 2장 이렇게 갖고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 순간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을 갖다가 뭐 1초 내에 보여주세요. 이건 아니죠. 그죠? 기록의 특성상 이래 보면은 3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러죠. 어떤 기록은 좀 오래된 거는 뭐 1분 내에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저기 문서고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예. 기록에 대한 변경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라. 이것도 추가된 요구사항이에요. 16년판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갖다 5자를 갖다가 잘못 썼어요. 원래는 7인데. 그러면 옛날에는 여기다 화이트 칠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별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과거에처럼 2줄 긋고 날짜 쓰고 서명 날인 하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뭘 바꿨는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게 불편해요. 그 공간도 적고. 그러면 차라리 다시 작성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 기록은 이것도 첫 번째가 수명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직 5년, 2년이 살아있어요. 이게, 저기서는 없어요. ISO 13485에는. 근데 GMP에만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 5년, 2년은. 그래서 첫 번째가 수명 주기다. 두 번째는, 최소한 5년, 시판 후 2년.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됐다. 그래서 꼭 수명 주기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아까도 좀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회사인데 있잖아요. 수명 주기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아는 상태에서 장비인데 5년으로 돼 있어요. 5년. 근데 보니까 서비스한 기록을 봤더니 5년 후에 5년 넘어서 출고된 5년 전에 출고돼 가지고 이미 5년 넘게 쓰고 있는 제품을 서비스한 기록들도 막 나와요. 그러면 이 기록의 수명 주기가 그러니까 그 기록의 보존 기간이 5년이 너무 짧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5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은 지적하겠죠. 이거 다시 정하라고. 네,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항은 끝났어요. 이제 5항 보겠습니다. 5항은 경영 책임글에서 경영자가 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경영자.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시작도 대부분 다 최고 경영자라고 나와요. 문장의 시작이 5항 자체가 대부분 그래요. 한번 또 볼게요. 자, 최고 경영자는 품질 시스템의 개발 실행 그리고 품질 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다음을 통해서 제시하라. 의지에 대한 증거. 내가 이렇게 우리 품질 시스템 이런 거 뭔가 관심 있게 우리가 한다는 거를 이러는 거를 통해서 증거로 해서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이나 고객 요구사항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의사소통. 직원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방침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절차서에 넣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법적 요구사항은 품질 책임자가 중심이 돼서 직원들이 알게끔 하고 고객 요구사항은 영업 부서장이 주축이 돼서 그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어떤 매뉴얼 절차서 이런 데다 넣을 수 있겠죠. 내용을. 예. 그 다음에 품질 방침을 수립해라. 그죠? 그 다음에 품질 목표 수립을 보장해라. 그러니까 적어도 품질 방침은 대표가 하는 게 맞겠죠. 대표가 한다 해서 반드시 문구까지 다 쓰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죠? 예. 너무나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영 검토를 해야 된다. 5.6항. 그다음에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죠. 자, 이것도 좀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SOP가 나와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하라는 게 없으니까.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런 게 다 있으면 됐죠. 품질 방침이 있어야 되고, 품질 목표가 있어야 되고, 경영 검토도 했고, 이러면 되는 거죠. SOP 하라는 거는 없죠. 그죠? 그런데,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품질 책임자이시잖아요? 어떤 회사 갔는데 대표가 회의에 참석은 했는데, 시작회의, 종료회의, 시작, 종료. 어떤 문서나 기록에 사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이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지적. 그죠? 이걸 어떤 의지를 보인다고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적어도 문서에서는 적어도 품질 매뉴얼은 사인하는 게 맞고, 왜냐? 문서 중에 가장 상위 레벨의 문서니까. 그 다음에 기록은 적어도 이 경영검토 기록은, 경영검토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연 1회 한다면 1년 동안 농사진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경영검토 기록에서는 경영검토 기록은 꼭 대표가 돼 있는 게 맞겠다. 뭐 대표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품책으로서 대표님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품질 시스템은 여기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된다는 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고객 중심.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죠? 예, 이 제목이 경영 책임, 주로 경영자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중심이 돼서 최고 경영자는 고객이 요구사항하고, 그죠? 우리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 주문할 때라든가, 그 다음에 법적 요구사항이 결정되고 충족됨을 보장해라.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런 게 안 되면 어떤 지적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요구사항은 영업부서장, 법적 요구사항은 품질 부서장 또는 품책이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고 즉 충족됨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내용이고. 아까 제가 우리 이제 4부터 요구사항, 그죠? 4항, 5항, 6항, 8항까지가 PDCA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그거예요. PDC, 플랜 도 체크 액션 뭐 해가지고 PDCA. 우리가 어떤 것들이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요 현대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억울. 왜냐하면 과거에 좋은 것들이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웬만한 거 다 발견하다 보니까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런 걸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 데미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처음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개선을 할 때는 누구든지 다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해보고 안 되면 또 조치하고 할 텐데 이거를 구체적인 이런 말을 써서 과거에 이미 살았던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억울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 하면 그냥 가벼운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개선의 사이클 PD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게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품질 방침. 우리 아까 보면 4.2항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문서화하라 그랬죠. 그죠? 문서화가 돼 있어야 돼요.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방침을 다음 보장해라. 조직의 목적에 적절할 것. 여러분들 회사에 적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갖다 주는 걸로 하지 마시고 갖다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내용이 좀 저하지 않으면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ISO 9000, 그러니까 ISO 9001 그걸 많이 샘플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료기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목적에 적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일단 문서화는 품질 방침이 문서화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사항이 2번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품질 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포함하라 했는데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고객 만족, 그 다음에 뭐 설계, 시장 점유율 확대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기에서는 이거는 9001에도 없는 거예요. 의료계만 있는 건데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요구사항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4부터 8까지 즉 1부터 8까지 그 내용을 잘 지키고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유지하라는 의지를 포함하라는 거예요. 품질 방침이. 근데 이게 빠져 있으면 지적하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빠져 있으면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지적이 많이 좀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품질 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죠. 품질 방침이 갑자기 품질 목표하고 상이하게 돼 있으면 안 되겠죠. 품질 방침에 맞게끔 목표가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 될 것. 이것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어떤 회사 가보면 품질 매뉴얼에만 들어가 있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하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품질 방침 액자인데 액자 방침 또 액자 2 해가지고 액자 목표 이게 한 세트로 해서 회사의 곳곳에 이렇게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주로 직원분들이 많이 이렇게 유동하는 이런데 또 이제 회의실, 현장 입구 여러 군데다가 어떤 데가 보면은요 현장에는 없고 그냥 회의실에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질문을 하죠. 아니,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실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회의를 갖다가 주재하셔서. 그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주 한 달에 한 번 접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현장이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회의실 두 번째고. 결론은 그래서 의사소통되고 이해되도록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겠다. 이것만 매뉴얼에다가 이 내용만 고시만 타이핑 쳐놓지 말고, 그죠? 네, 내용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는 의사소통하는지.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적절성을 해서 검토하라는 거예요. 방침은 매년 안 바뀌어도 돼요. 방침은. 그 대신 검토하라잖아요. 검토해야 되겠죠. 언제 하면 좋으냐면 경영 검토할 때 검토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검토하라 그랬는데 경영 검토 회의록에다가 품질 방침을 써놓기만 하면 그거는 검토가 아니죠. 검토를 했다는 거는 뭔가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현재 바꾸지 않아도 좋겠다. 아니면 현재 품질 방침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회사 목적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품목군을 만들면서 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요번에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꾼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냥 경영검토 기록에 품질 방침이 써 있다고 그게 검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써놓은 것만이지 이게 무슨 검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검토하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이제 매뉴얼에 어떻게 나와 있어야 되냐면 당사에서는 연일에 또는 경영 검토 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경영 검토 기록에 유지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고시 내용만 써놓지 말고, 그죠? 대부분 보면 고시 내용만 써있는 데가 많아요. 네, 품질 방침. 그래서 품질 방침도 요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 여기 2번하고 4번, 5번 때문에. 네, 거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품질 목표. 최고 경영자, 이것도 최고 경영자가 나오죠. 품질 목표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과 제품의 요구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라. 그 다음에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이 좀 나오는 편인데요. 품질 목표가 예를 든다면 시장 점유율 확대, 그 다음에 설계 연 1건 이상 개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어떤 부서별 업무 목표나 업무 목표 또는 회사의 경영 목표,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품질 목표는 우리가 허가받은 그 제품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런 거는 경영 목표나 부서별 업무 목표죠. 그죠? 사실은 GMP에서는 설계 1년에 한 건 이상 개발하든지 말든지예요. 그죠? 허가받은 제품을 일관성 있게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품질 목표를 가져야 될지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관련된 거. 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우리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그쪽 위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고객, 뭐 불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완제품 불량률 뭐 2% 이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설계 건수, 이거는 설계 부서의 업무 목표죠, 그죠? 예, 그다음에 숫자로 하는 게 제일 측정이 가능하죠. 즉,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이 숫자니까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는 숫자로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KPI가 우리 품질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KPI는 넓은 의미의 어떤 핵심은 이제 성과에 대한 이제 지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목표가 일부 KPI에 포함될 수 있지만 KPI 자체가 품질 목표는 아니죠. 그죠? 허가받은 우리 제품에 대한, 여기는 경영 목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제품,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안유, 이런 쪽에 목표를 둬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단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단위. 여러분 원단위 이런 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세요. 의미를 단어는.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객 불만 2건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뭐 2건 이하 올해도 2건 이하라 그랬어요. 고객 불만이. 그러면 이거는 작년에 판매한 게 작년하고 똑같아도 2건이고 작년보다 2배 이상, 3배 이상 팔아도 2건이고 그런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단위당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당. 예를 든다면 작년에 장비를 10대 팔았으면 10대당 2건 이하 해가지고 20대 팔았으면 4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생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목표가 2건이냐 이거예요. 생산이 없었으면 불만은 제로가 돼야 되겠죠. 단위당으로 했으면 하셔야 되겠다는 거. 단위당. 그 다음에 불량률 하지 말고 이건 좀 명확하게 하는 불량률 2%. 뭔지 모르죠. 무슨 불량이냐, 무슨 불량. 주어.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완제품 불량률인지 시장 불량률인지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 보면 불량률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품질 관리. 기본적인 산업공학 품질 관리에서. 근데 그냥 넓은 의미는 이것만 써놓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무슨 불량률. 이렇게 하시면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기획은 뭐냐면요. 달성 방법이에요. 달성.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완제품 불량률 2% 이하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5.4.1항에서 품질 목표에서 품질 목표만 정해놓으면 안 되고 그에 대한 달성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A4 횡으로 놓고 이렇게 2-3장 해가지고 달성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제목을 달성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제목이 품질 경영 시스템 기획이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 기획서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왼쪽에다 품질 목표를 놓고 달성 방법, 책임자, 일정, 필요 자원. 어떤 자원이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 기획이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품질 목표를 어떤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품질 목표를 정해놓고 1년에 한 번 경영 검토할 때만 한 번 하면 안 되겠죠. 어떤 매번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는 월, 어떤 거는 뭐 주. 저도 옛날에 회사 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우리는 어떤 데이터는 주별로 뽑았어요. 주별로. 생산량이 많은데 그거를 분기별, 반기별, 월별, 이제 뭐 연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모니터링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그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다 그냥 깔고 앉아버리죠. 그냥 그 모니터링이 늦어지면. 그래서 이거는 달성 방법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책임 및 권한.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 및 권한이 규정되고 문서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어떤 물어봤을 때 알아야 돼요. 내 책임이 뭐고 내 권한이 뭔지. 자,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